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우리 대학 중앙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51대 중앙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와 16개 단과대학 대표자들이 학생회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했는지 감시합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 대표자를 감사한 결과 단일계좌 사용 원칙을 위배하고 영수증을 60%채 확보하지 못한 예술대학이 경고 2회, 영수증 확보율이 95%에 미치지 못한 생활과학대학과 특성화 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이 경고 1회, 감사 당일 통장 원본을 준비하지 않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경고 1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앙감사 준비가 미흡했던 치과대학은 지난 26일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2학기 특별감사는 10월 중에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감사를 위해 각 대표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최근 우리 대학 대학평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지난 학기 개최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특별기구로서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로 조직되어 학생회비 300만 원을 받아 운영했으며 대학평의원회 학생 위촉 선발 과정에서도 별다른 공표 없이 임의로 진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솔 대학평의원회 비대위 위원장은 대학평의원회 비대위는 학생회 측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들과는 성격이 맞지 않으며 학생회비 운영에 있어서는 상시적인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와의 상의에 따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위촉 선발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재학생 5인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며 비대위 위원 4명과 대학 행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선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주요 원인은 불분명하고 미흡한 학생회 측에 있다며 해당 부분의 개정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회칙이 미흡하더라도 학생회비를 받아 사용하는 기구인 만큼 그 과정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 동안 구정문 알림의 거리에서 11시부터 4시까지 인권주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인권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1회 인권주간 행사는 학내에서 일어난 반인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학내 인권 문화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 학내 인권 문화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여러 논란거리가 알려지면서 학내 인권 신장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주최되는 인권주간이며 학내 인권 신장을 위해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전열 헌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열 헌혈 참가 시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과 일반 기념품, 문화상품권과 일반 기념품 1+1, 영화 관람권과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2장, 영화 관람권 2장 등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상품을 드립니다. 기간은 9월 26일 목요일부터 9월 30일 월요일까지 오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6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공과대학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포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징계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서는 공과대학 학과, 학부, 그리고 동아리의 감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중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가 경고 1회, 화학공학부가 경고 8회를 받았습니다. 특히 화학공학부는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에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개인 통장에 50만 원씩 입금된 사실에 경고 1회, 학생회비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타계좌로 먼저 결제하는 차용정산 14회로 경고 7회를 받았는데요. 2019 공과대학 감사부 측에 따르면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 경위서 및 사과문 낭독 영상을 공과대학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학공학부는 교수들이 학생회가 사과 영상을 게시할 경우 학과 이미지가 하락하니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지시해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시 내려지는 추가 제재도 없어서 화학공학부를 비롯한 다른 학과 대표자들도 징계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고를 받은 학과의 대표자들은 징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학생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투명한 학생회비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윤지호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후원금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윤 씨는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부터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윤 씨와 같이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준비하던 김수민 작가는 윤 씨에게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 씨가 고인 장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기만 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등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윤 씨에게 자발적으로 모금했던 시민 400여 명도 윤 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윤 씨는 캐나다에서의 치료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가 하루빨리 입국해 그의 허위 증언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이 묻히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점심시간이니까 수업 끝마치고 집에 가는 학우분들 있으실 것 같고, 점심을 먹으러 구정문으로 향하는 학우분들, 그리고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걷거나 혹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방송을 듣고 계신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책임질 연애의 모든 것. 사랑에 관해 고민이 있나요? 짝사랑 때문에 힘드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이루시나요? 달달하고 설레지만 때로는 아프고 씁쓸한 우리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방송되는 연애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자신이 연애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인터넷에서 본 재밌는 글들을 보신 분이나 또 이것을 다른 학우들과 공유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애의 모든 것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경민입니다. 네, 오늘이 9월 30일, 바로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저희가 개강 첫날 방송했잖아요. 공교롭게도 9월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장식하게 되네요. 그때 이번 학기만큼은 알차게 살아보자 하고 다짐했던 것 같은데 채영 씨는 어떠신가요? 그래도 아직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험 기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합리화를 해봅니다. 9월 초 다짐했던 그대로 아직 지각도 결석도 안 하고 있긴 해요. 나름 틈틈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공부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결심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요. 경민 씨는요? 네, 저는 이제 슬슬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 전에 휴방이니까 이제 과제가 많은 시간도 다가오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노력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채영 씨 말씀 들으니까 되게 반성이 되네요. 저도 채영 씨처럼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 곧 과제, 조별과제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학우분들은 이맘때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교에 다니고 계신가요? 과제든 시험이든 학우들께서 노력한 만큼 아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9월 30일 연애의 모든 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듣고 올게요. 네, 트와이스의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Feel Special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방송이에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달리 조금 현실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거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연애하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거나 아니면 겪을까봐 무서운 권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채영 씨는 살면서 권태기 느껴봤나요? 저는 연애를 하면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전 남자친구한테 한번 느꼈거든요. 오늘 그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조금 있다가 또 기회가 된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뭔가 권태기라는 게 하나로 단정 짓기도 힘들고 이 상황이 딱 권태기라고 내 자신이 단정해버리면 상대방과의 연애가 끝나버리고 힘들까봐 무서워서 아예 막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권태기에 관한 이야기와 커플이 어떨 때 권태기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우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지 또 같은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9월 마지막 연애의 모든 것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용주의 그게 좋더라고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권태기에 관해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유튜브 국가비 채널이라고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알죠. 이 채널에서 권태기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국가비라는 채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국가비에서 가비는 그 요리사고요. 국가비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 씨는 가비의 남편으로 가비의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조 씨는 되게 영국 남자 채널을 운영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네, 이들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권태기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상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가비는 조 씨에게 나에게 권태기를 느끼면 어떡하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에 조 씨가 권태기가 뭐야? 라고 반문하게 되는데 실제로 영어는 권태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전을 찾아봤는데 영어는 그 부부 사이 관계 드라이 시즌이라고 그 마른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권태기랑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그 권태기라는 단어 딱 하나만 찝는 그 영어 단어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어 사전에서는 부부나 연인 간에 서로에 대해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쯤 하고 영상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제가 영상 속 두 사람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가비는 권태기에 대해 권태기란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권태기를 겪으면서 관계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조 씨는 사랑을 하면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부분만 본다면 그 사람의 시점이 잘못된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넘어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경민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 씨의 말이 공감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아직 조 씨의 말처럼 권태기를 겪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게 겪었겠죠? 제가? 뭐 권태기라고 단정 짓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좋게 보려고 노력해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무조건 다 수용하고 덮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권태기에서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이 막 다 짜증나고 실증나고 하는 게 느껴지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냥 권태기라고 느끼지 못한 채 물 흐르듯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채영 씨는요? 저는 권태기를 겪어봤던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가비 씨의 말에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권태기는 헤어지는 것이 아닌 권태기를 경험하면서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비 씨 생각이 되게 더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경민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 편이 더 공감이 되셨어요? 저는 사실 뭐 가비의 말도 맞지만 약간 조씨 말을 들으면서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뭐랄까 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저랑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 조 씨가? 네네. 저는 약간 조 씨가 말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더 공감이 안 됐던 게 사실 권태기라는 단어 자체가 외국에 없는 건 맞지만 그러한 감정은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감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시 씨는 되게 그 감정 자체를 본인한테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되게 아예 없는 감정인 것처럼 그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 짓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채영 씨 얘기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정말 연인 사이에서 권태기라는 게 겪으신 분들도 있고 겪게 되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그 권태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권태기를 겪고 있어서 너무 고민이 돼요 라든지 뭐 권태기를 겪지 않는 뭐 방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연들도 올라오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권태기 때문에 헤어지지 말아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랑한 사람을 권태기로 잃는다면 후회도 많이 하고 또 미련도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권태기는 지나오면 별거 아니니까 그 순간의 감정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지 말자. 네, 연애하면서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오래 만났던 커플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거나 내 애인이 예전보다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던가 하는 그런 권태기 있잖아요. 초반에 설렘이 없다고 해서 사랑을 식었다고 생각해 경솔한 이별을 하는 게 아까 채영 씨가 말씀하신 경우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권태기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라고도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전환점이요? 네, 그러니까 권태기가 오면 그 사람한테 질린 것 같고 실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만나기도 귀찮고 연락하기도 싫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반복적인 생활로 인해서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색다른 데이트나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매력적인 면을 다시 봄으로써 관계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권태기가 올 때 그 사람과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관계를 전환해보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권태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SNS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권태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많이 고민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증상이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권태기인지,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마저 해보도록 할까요? 백현의 유엔빌리지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권태기를 느끼는 순간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우분들도 내가 경험해봤던 일이었는지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경미 씨? 네, 첫 번째로는 스킨십이 싫어질 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맨날 손잡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손을 잡기 싫어질 때? 엄청,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 지인분이 저한테 하나 말을 해준 게 있거든요. 뒤에서 애인이 백허그 했는데 머리카락이 살짝 이렇게 당겨졌대요. 근데 그게 좋다기보단 그 머리카락이 당겨진 것 때문에 화부터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킨십을 했는데 화부터 났다는 거는, 권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정말 이게 권태기의 대표적인 경우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좋고 설렜던 것들이 이제는 귀찮고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럼 다음 거 읽어볼까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괜찮지 않을 때라고 하네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는 애인이 코 파는 모습이나 뭐 더러운 걸 봐도 사랑스러웠는데 권태기가 오면 왜 저래 하면서 정말 더럽다고 느낄 때인 것 같아요. 채영 씨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아닌데 제 지인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코 고는 소리도 싫고 옛날에는 아우 복스럽게 잘 먹네 이랬는데 요즘은 아우 왜 이렇게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외에도 진짜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사람의 답장을 미룰 때, 그 사람과 끝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예쁜 짓을 해도 미워 보일 때 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권태기라면 사랑하는 과정 중에서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자칫 헤어지자고 했다가 진짜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태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먼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권태기를 느끼던 상대방이 권태기를 느끼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애하는 중에 누군가 권태기를 느꼈다면 그것에 대해 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들고 힘들겠지만 대화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랑을 하면서 권태기가 둘 동시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느 사람 한 명이 좀 더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 방법도 좋은 것 같네요. 또 색다른 데이트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실증나고 지릴 때 권태기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해보지 못한 데이트나 여행을 해보면서 그 사람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처음 설렜던 그 감정을 다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건 진짜 되게 간단한 건데 진짜 진지하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했던 사랑스러운 말투, 표정, 스킨십을 한다고 상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전 만약 제가 권태기를 겪는 상태에서도 그런 상상을 해본다면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공감됩니다. 내가 질리고 실증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도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럼 얼추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우분들도 저희 방송 들으면서 공감도 하시고 자기 생각과 비교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권태기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연인 관계에서 권태기를 겪어서 헤어지는 것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당사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권태기 때문에 관계를 놓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만약 권태기를 겪고 계신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예쁜 사랑 지속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학우분들은 어떠셨나요? 공감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9월 30일 연애의 모든 것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9월 마지막 연애의 모든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의 백경민, 연출의 이희성, 기술의 정상로, 진행의 저는 김채영. 백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